저희 오늘 녹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좀 특이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내고 좀 집안일을 도와주러 가서 그래서 조회수가 떨어지셨던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 능력이 좀 돋보이니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네. 빠지셔서 우리 피디님 빠지셔서. 네. 하여튼 그 식사를 하다가 건너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한테 좀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고 온 사연이라는 거. 예. 사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조심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라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 사연은 박지한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온 베트남 여성입니다. 집안 형편상 잘 사는 나라로 시집을 가서 돈을 보내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사도 안정적으로 짓고 있었고 식구도 시어머니 한 명뿐이라 시집살이도 크게 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농사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남편이 술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몇 달 전부터는 하루에 최소 소주 2병 이상은 꼬박 마셔야 잠이 들 정도로 술이 늘었습니다. 술만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정하지는 않아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저에 대한 폭언이 심해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멍청하다느니 남편 대접을 똑바로 안 한다느니 어른을 제대로 모실 줄을 몰라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등의 폭언을 툭하면 내뱉었습니다. 가끔 술이 과한 날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남동생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남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동생과 함께 있을 때는 손을 대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일 때문에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부터는 아예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남동생에게 알렸고요. 남편 몰래 집을 나와서 남동생이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저와 동생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머무를 곳과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정신이 나갔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문자로 사과와 협박을 반복하며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혼을 해줄 테니 베트남에 간 경비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준다고 해도 한국 법정에서는 자국민 보호가 먼저라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허황된 주장을 하더라도 남편의 말을 믿어줄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불리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했으니 다시 돌아간다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까요. 주변 사람들 말대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2년 전에 시집을 오신. 저는 우선 먼저 이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나라 이름을 베트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엔남? 월남 또는 비엔남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월족이 남쪽으로 와서 남월이었는데 바꿔서 이제 월남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월남, 중국에서는 위에난, 그리고 일본에서는 에찌난, 그리고 위에난이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엔남. 그래서 이제 영어는 비엔남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비엔남을 일본 사람들은 베토나무라고 쓰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베토나무. 그게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베트남 하면서 그래서 베트남이 아니라 월남 또는 비엔남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의견에 매우 동감하고요. 네. 어쩌다 베트남이 된 건지 나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교육적인 시간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네,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한테 베트남이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신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내가 또 방송하다가 비엔남에서는요.
재수없어. 그럴까봐 네. 이거 차마 비엔남이라고 말을 못했는데 엄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풀어주시니까 당당하게 말하겠네요. 비엔남. 지금 찾아보니까 진짜로 네. 이게 네. 비엔남이 맞는 건데. 저를 어. 국립국어원장으로 보내주세요. 뭘 즉시 또. 고치겠습니다. 자. 학위 국립국어원장 예약해두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네. 야심 있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비엔남 여성. 네네. 비엔남 여성분. 월남 여성. 월남 여성. 비엔남이 낫다. 우리는 비엔남이라고 할게요. 변호사님 월남이라고 해주세요. 월남에서 돌아온. 우리는 비엔남. 근데 일단 이분은 지금 이제 이혼을 하시는 게 많은데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으로 시집 오는 순간 어떻게 국적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분이 뭐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이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남성분이 그 사연이었고 오히려 이런 경우 아내가 떠나버렸으니까 손쉽게 이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안내까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게 그쵸. 폭언 폭행 때문에 아내가 가출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것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 쉼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근데 이게 참 있습니다. 이게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덜한데 매매혼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뭐 국제 결혼하는 사람 한 남자들에 대한 비난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남성분도 처음에는 좀 성실하게 이렇게 여성분이랑 같이 좀 가정을 꾸려 가셨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약간 발생한 문제 같아서 좀 더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사실 와이프에게 그러면 안 되죠. 본인만 바라보고 한국으로 건너온 분인데 근데 정말로 남자분이 허황된 주장을 하고 뭐 이것보다 더 심한 대우를 더 나쁘게 와이프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법정에서는 우리나라 남자라고 해서 그분이 더 유리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이거는 돼요.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맞아요. 사연인데요. 저는 예. 그렇다면 바꿔야 되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 이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주 여성분 단독으로 제기한다기보다는 그 쉼터에서 일정 정도 도움을 받아서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 또는 모가 둘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국적을 취득하고 아니면 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 귀화는 국적법상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혼인을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월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신부가 내 잘못 때문에 이혼을 했으면은 그 기간을 딱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그 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기간을 채운 걸로 간주를 하고 비화를 인정. 다른 조건이 맞으면 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 귀화가 아니라 간이 귀화라고 하는데 뭐 혼인 기간 2년 동안 유지하고 1년 동안 국내 거주할 것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혼 후에도 아직 요건 취득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체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아마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주 여성이 적극적으로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체류를 연장해 줬는데 네. 이제는 이게 2020년도 1월 달에 여가부에서 발표한 건데 네. 이제는 그 이혼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 요 정도만 입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체류 연장 허가를 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먼저 허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후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혼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은 이 체류 연장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겠네요. 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한국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가면은라고 하는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남녀 간에서도 내 남편이 굉장히 그 지역 유지라서 뭐 지역에 내에 있는 뭐 판사 검사 다 안다, 경찰서 이미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변호사를 찾으면 남편이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뭘 할까봐 내가 굳이 서울로 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제로 법원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분쟁의 대립 당사자가 하는 말은
그냥 선전전이라고 보면 돼요.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관계없이 그죠? 일단 배우자가 뭐라 하는 건 다 무시하고 우선 법률 전문가로부터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해야지 뭐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그 혼인 비자 또 남편이 보증인 자격으로 해서 사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혼 소송하면 그걸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지금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는 그 증명원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출입국에다 내면 연장이 돼요. 남편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쫓겨난다고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이 여성분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왔고 이 남성분이 뭔가 본인을 막대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1,000만 원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의 남편한테 있으면 당연히 월남 여성은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뭐 크지 않더라도 이제 1, 2천, 많으면 3천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혼인 중에 월남 처가에다가 돈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돌려달라. 그건 안 돼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그 사람들한테는 부양이기 때문에 그냥 혼인 계약상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의무적으로 줄 돈은 아니다. 그렇죠. 그걸 토해내라라고는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재산 다 통틀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 지금 혼인 기간이 얼마죠? 2년이면 많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혼을 해줄 테니까 베트남에 간 경비랑 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으로 1,000만 원 내놔라. 이거는 전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전혀 좀 헛소리네요. 보통 이혼 소송의 반대 당사자는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근데 헛소리랍니다. 근데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이 베트남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철렁할 것 같은 게 맞아. 실제로 이 남편분이 베트남에 와서 뭐 그때의 경비부터 시작해서 비엔남이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비엔남으로 할까요? 빈정상하네요 지금. 네. 네. 그 나중에 국립국어원장님 되시면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까지 이 남자분이 사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는 커미션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토해내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전혀 겁을 이런 먹을 거는 수밖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딱 두 마디면 됩니다. 싫어. 너너 음절. 네,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주변 그래요. 사람들 말이라고 하면 다 비전문가들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분이 그냥 도망을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뭐 폭언이라든지 뭐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온 거긴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원뿐만이 아니라 도와주는 법률 구조 기관도 되게 많아요.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기관이라서 거기서 돈 안 받고 도와주고 또 법원에서 소송 구조 결정이라는 걸 해줘요. 소송 구조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변호사한테 가면 저 같은 잘 나가는 변호사는 그런 사건을 안 하는데요. 좀 젊은 변호사님들한테 가면 오늘 그걸 유독 자랑을 많이 하시네. 아니 이건 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부득이 되게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같이 맞아요. 유능한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즘 변호사 많거든요, 그렇죠? 젊고 유능하고 네.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아래 것들한테 가라. 약간 이런. 그건 아니고요. 되게 사실 네.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지만 재수없네요. 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 베스트 민주국가라고 무슨 생각하시면 국뽕이에요? 난데없이? 국립국어연구원장 가시려고 이 다방면으로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국립국어원장 네. 예약해뒀습니다. 네. 국뽕만 맞으면 국립국어원장 가나? 청와대에서도 이걸 보고 계시겠죠?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우리 20만 네. 명도 못 넘었는데. 네. 뭐 당연히 이 여자분께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왕이면 다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좋지 않겠느냐. 근데 과정을 물론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은 건 아니지만 처음에 폭언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이 과한 날에 손찌검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화와 문자로 사과와 협박을 반복하면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진행으로 보이거든요. 이 폭력이 또 진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점점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 사과와 협박이 반복된다는 거는 때려놓고 그 다음날 사과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래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바로 법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죠. 어려워질 그죠, 수는 그럼요.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를 보고 온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음. 좀 뭐라도 이제 열심히 해보면서 성실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술에 의존해서 그래. 극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나이도 어린데 아무도 없는 지금 외국에 와가지고 나만 믿고 와가지고 살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그러면서 와이프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와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배우자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은 배우, 빼우 이렇게 하는데요. 배우라는 표현 자체가 짝빼 짝우거든요. 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처럼 때리고 폭언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거는 짝한테 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고쳐쓸 수 없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를 한 번만 때리는 남자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계속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로 짝빼 짝우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뽕하다가 또 뽕이야. 계속 뽕만 맞아. 저희가 그런 방송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좀 시켜드리세요. 단어 아주 집착 진짜 네. 아니야. 원경천은 우리말 나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말 나들이 플러스 외국말 나들이 있어서 외래어 나들이. 외래어 나들이. 그리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이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총 28군데에서 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알아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간단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남편분의 그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야, 내가 진짜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한 건 자기 잘못은 물론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돈이 얼마인데 네가 우리 집에 무슨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거겠다 뭐 재산 분할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거든요. 그럴 때는 딱 이렇게 재산 분할을 떠나서 이혼만 해다오 이렇게만 해주면은 빨리 이혼해주고 빨리 자기의 몸이 됩니다. 굳이 이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솔직히 혼인기간 2년에 재산 분할 하겠다고 법정소송 1년을 간다. 쉽지가 않고요. 그쵸.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 이제 털고 새롭게 어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뭐 거처를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이 돈 내놔라 이러니까 이게 좀 겁을 많이 먹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외국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경제력도 돈도 그렇고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뭐 체류 연장 허가 네. 뭐 이런 거부터 이제 받으시고 신청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한 뭐 20년 전이라고 칠게요. 네. 20년 전에 외국에 나가서 뭐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월남? 네, 월남에서 네. 정말 정말 까다로워. 그런 데서 뭐 거의 이제 돈을 주고 사듯이 해서 결혼을 해서 온다 이런 것들이 한 20, 30년 전부터 시작됐겠죠? 네. 근데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더 늘고 있어요. 그 아니, 매매혼은 저는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야, 근데 저는 이게 뭐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한 3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네. 옛날 시스템에선 좀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진짜 하다못해서 우리 뭐 TV 프로그램에서 짝 이런 프로그램 했듯이 네.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애를 좀 하게 만들어 주던가. 근데 아직도 옛날 시스템으로 그냥 얼굴 보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라 이래가지고 돈 네. 내고 막 같이 데려오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뭐 초이스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아 근데 그렇게 결혼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어, 중개회사에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방법을 그러니까. 계속 네. 유흥업소 많이 다니시나 봐요. 잘 알아요. 네. 계속 접대 받으신 거 아니에요? 표정이 약간 네. 저 유흥업소 광고 환영합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이런 다- 식으로 빠져나가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저분은 비엔남에서 네. 우리나라로 네. 귀화하신 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 저도 네, 그렇게 한민족으로. 차이니스 코리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족보에 의하면 네. 그쵸. 그쵸. 족보에 의하면 아니, 물론 네. 그쪽 중국에서 이쪽에서 가고 옛날에는 뭐 국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너무 비엔남이나 그죠? 이런 데서 온 사람들한테 텃세 그쵸. 부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선을 긋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좀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경우도 저도 많다. 다문화 가정 학교에서.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우린 다 다문화 가정 출신이지 뭐. 그렇죠. 예. 우리 저 위에 선조 어딘가는 뭐 아프리카, 중국 다 맞아요. 있어. 네, 다 있을 겁니다. 헛세한 거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유치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뭔가 이 남편도 본인 와이프가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나는 우리나라에서 좀 법적 보호를 받는데 너 외국인이라 법적 보호도 못 받아. 너 나한테 돈 내놔야 돼. 막 이렇게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다면 나도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한테 남편 공부가 덜 된 것 같은데 그죠?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 국가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갑자기- 대사를 좀 외워두세요. 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설파하면서 네. 너 잘 모르나 본데. 네. 어쨌든 네.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이 남편하고는 절대 다시 뭐 돈을 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맞아요. 이런 분하고는 살면 내 삶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분하고 꼭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한국에서 또 먹고 살 길은 마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분이 이혼을 잘 하셔서 한국과 월남의 우호 증진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회에도 진출하시고 그래야죠. 이자스민 의원 네네네. 그 이주 여성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거의 내가 한 다리만 건너가면 뭐 누군가는 항상 맞아요.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변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내가 외국인이다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걸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뭐 나라는 어디 그리고 뭐 몇 살 나이 차이 많이 나겠네.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고 그냥 외국인이랑 결혼할 수 있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분도 빨리 좀 이렇게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이런 관련된 사연을 받다 보니까 뭐 행복한 사연을 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면 오늘- 저희에게 사연을 안 보내지. 그렇겠지. 근데 오늘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네, 네. 뭔가 혼자가 된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반면 교사라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혼인을 유지하는 게 행복한 수도 있고 맞아요. 혼인을 해소하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죠? 이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이 행복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뭐 조금 어떻게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조언도 드리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나도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만약에 우리말로 사연을 쓰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외국어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어느 그래도 몇 개 국어까지 가능한가요? 구글은 다 하더라고요. 구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네. 네. 저희가 구글 번역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떤 사연이든지 저희가 공감해드리고 또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